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3강부터는 3강부터 이제 10강까지는 이제 경제지표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 지표 분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간략한 것도 아니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에는 경제지표가 무엇이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자세하게 알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지표의 이해.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지표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지난 시간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표 분석도 잘해야 되고, 경제지표 분석도 잘해야 되고, 차트 분석도 잘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해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 자금 관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절매랑 기절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일단 리스크 관리, 손절매는 그냥 플러스적인 그런 부가적인 요소이고, 그러니까 차트 분석과 경제지표 하나만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트 분석만 잘해도 안 되고, 경제지표 분석만 잘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합친 데다가 거기다가 리스크 관리까지 잘 하면 이게 확률이 거의 9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를.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정말 20% 정도인데, 그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20% 정도인데, 그 경제지표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한 7시간 정도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지표를 이제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겠죠. 경제지표의 정의. 경제지표의 정의는 뭐냐면, 그 한 나라 있죠. 한 나라의 그 통화가치의 그 경제 상황,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그 팩트 있죠. 팩트.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팩트를 통해 말해주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팩트를 통해 말해주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경제지표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경제지표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입니다. 사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지표를 이제 어디서 보는지 이제 사이트 같은 거 알려드릴 건데, 일단 어떤 식으로 경제지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지금 시간이 뭐 6시 반이다. 오후 6시 반에 뭐 중요도가 있습니다. 중요도가 예를 들어서 뭐 최상 이렇게 딱 해놓고, 일본에서 뭐가 발표가 되냐, 그 금리 결정이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오후 6시 반은 좀 너무 이르죠. 그러니까 아시아 시간에 되니까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일본이 금리 결정을 내리는데, 요게 이제 실제치랑 예상치랑 이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치,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만약에 0.5%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상을 합니다.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결정할 때 몇 퍼센트 정도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할 것인가. 근데 예상치가 이전치 0.5%죠. 근데 예상치가 0.25% 정도로 낮춰놨어요. 그쵸? 근데 아직 실제치는 아직, 예를 들어 지금 시간이 만약에 한 2시 20분이라고 쳐봅시다. 가정을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발표가 10분 뒤에 나요.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일본 금리 결정하는구나. 근데 옛날에는 0.5%였는데 시장의 대부 0.25%로 이제 조금 낮출 거라고 예상을 하는구나. 근데 실제치가 아예 제로금리로 딱 해버렸어요. 제로금리로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실제값이 예상치랑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죠. 실제값이 예상치랑 이전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금리를 내린다는 건 뭐예요? 나중에 이제 금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우리가 금리를 낮추는 이유,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가 일단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통화를 양적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더 풀어서 이게 내수 활성화, 그리고 그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출 금리라든지 저 사람들이 이제 그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를 좋게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낮췄다는 얘기는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게 맞겠죠. 하락. 그러면은 일본에서는 우리가 통화를 엔이라고, 일본 재패니스 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 엔화가 폭락하거나 하락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지표로 이렇게 딱 나왔을 때 2시 반에 일본이 금리 결정을 내린다고 봤을 때 이전치 0.5%, 예상치 0.25% 더 적게 나왔죠. 실제치가 아예 0.0%로 나왔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오후 뭐 2시 반에 똑같아요. 만약에 똑같아요. 근데 중요도 최상. 호주가 또 금리 결정을 합니다. 호주가 금리 결정을. 근데 이전치가 1.5%였어요. 근데 예상치가 1.25%. 근데 실제치가 1.5%. 딱 동결해버린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치가 이전치보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상치가 1.25% 나왔다는 얘기는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을 때 호주도 좀 경제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고 시장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금리를 동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으니까 실제치가 금리를 동결한 게 호주가 그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지 않았나 보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통화 가치는 폭등합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됐어요. 그쵸? 왜냐면 호주가 이전에 1.5%였는데 1.25%로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금리를 동결했다는 얘기는 호주가 그만큼 경제적으로 다시 탄탄할 것이라는 그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니셜로 표현했을 때 요거를 우리가 JPY, 그러니까 Japanese Yen이라고 표현하겠죠. Japanese Yen. 그리고 이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UD로 표현합니다. AUD. Australian Dollar. 그러니까 호주 달러랑 재팬, 그 일본 엔. 그럼 우리가 이제 FX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화쌍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화쌍.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요거 이제 FX도 이제 나중에 좀 알려드릴 건데 AUD랑 Japanese Yen. 요게 이제 한 쌍이 되는 거예요. 한 통화쌍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요겁니다. 요건데 이게 만약에 차트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시세가 올라가면 호주 달러를 사고 엔화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주 달러가 엔화보다 더 강세가 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는 약세, 호주 달러는 강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시세가 내려가면 호주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 달러보다 엔화가 더 강세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1번이라고 딱 설정을 해놓고 2번이라고 설정을 해놨으면 만약에 이런 위에 있는 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이 딱 동시다발적으로 딱 금리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일본이 금리 결정 0.5%에서 실제 아예 제로 금리로 때려버렸고, 호주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금리를 동결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호주에 있는, 그러니까 엔화에 있는 돈이 호주에 있는 달러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쪽에서 경제 상황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돈의 흐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돈의 흐름은 경제가 안 좋은 곳에서 경제가 좋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요게 돈의 흐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호주랑 엔이 똑같이 금리 결정을 했는데 호주가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좋게 나왔다, 경제적으로 딱 예상을 했을 땐 일본 엔과 호주 그 딱 두 개만 봤을 때 어디로 돈이 흘러갈까요? 일본에서 호주로 돈이 흘러갈까요? 호주에서 일본으로 돈이 흘러갈까요? 그렇죠. 당연히 일본에서 호주로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당연히 1번이 맞겠죠. 1번이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면 호주 달러가 엔화보다 더 강세를 띈 이유는 호주 달러가 엔화보다, 그러니까 호주가 일본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다는 얘기고, 만약에 반대로 호주가 일본보다 경제 지표가 더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이라고 그랬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호주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의 흐름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흐름, 1번의 돈의 흐름은 호주 달러에서 일본으로 돈이, 일본 엔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은 곳에서 경제가 좋은 곳으로 흐른다고요. 근데 두 개 딱 결정을 했을 때 호주가 일본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고 했을 땐 돈의 흐름이 호주 달러에서 일본 엔으로 간다. 그럼 반대로 호주가 경제 상황이 일본 경제 상황보다 안 좋게 나왔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돈의 흐름이 일본 엔에서 잠시만요. 돈의 흐름이, 그쵸? 호주 달러에서 일본 엔이, 이거 좀 수정을 할게요. 일본 엔에서 호주 달러로 돈이 가는 거죠. 그리고 돈의 흐름이 만약에 호주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게 되면 돈의 흐름은 호주 달러에서 일본 엔. 금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돈의 가격.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격은 뭘로 결정합니까?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야광펜이 있다고 해봅시다. 야광펜. 근데 그게 되게 좀 희소성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좀 멋져요. 자, 다시 야광펜이 있는데 요게 만약에 현재 지금 800원이에요. 800원. 근데 요게 이제 공급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조금 되게 너무 많은 거를 찍으려다 보니까 조금 공급이 줄고, 만약에 야광펜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면 수요가 늘었다고 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뭐 한 1600원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야광펜이 현재 800원인 건 똑같은데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줄면 요거는 나중에 400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공급과 수요인데, 그러니까 이게 가격 결정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돈의 가격이 이제 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호주 달러랑 엔을 봤을 때, 요걸 딱 봤을 때 호주가 일본보다 경제가 좋게 되면, 그러면 호주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 엔의 수요가 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호주 달러 그리고 엔, 요거의 환율은 올라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일본 엔보다 호주 달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본의 경제 상황이 호주 달러보다 더 좋게 나왔을 때는 일본 엔의 수요가 늘어나고 호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호주 달러랑 엔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요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지금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리는 간단하게 돈의 가격이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그거는 가격과 수요와 공급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근데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금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게 이제 경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그래서 호주 달러가, 그러니까 호주가 일본보다 더 경제 상황이 좋다 했을 땐 호주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고 일본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호주 강세, 엔 약세, 호주 강세, 엔 약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호주 달러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 동시에 호주 달러 매수, 엔 매도가 되는 거고, 만약에 호주보다, 이게 좀 부등호가 지금 없어졌네요. 일본엔의 수요가 늘어나고 호주 달러의 수요가 줄어들 때는 호주 달러 엔이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는 엔이 강세가 되는 거고 호주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엔을 매수하고 호주 달러를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요게 이제 통화쌍이 형성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통화쌍이 형성되는 원리.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요거를 지금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주 엔이죠. 호주 엔. 호주 엔을 보여드리면, 자, 요거를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나? 자, 보여드리면 보세요. 요거는 이제 금 차트인데 호주 달러를 보겠습니다. 호주 달러. 요게 이제 호주 달러 지표입니다. 호주 달러 차트. 요걸 이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요 구간 있죠. 요 올라가는 구간이요. 요 구간에는 지금 호주 달러랑 엔이 지금 차트를 보는데 이게 올라갔어요. 그럼 이 구간에는 뭐예요? 호주 달러를 사고 엔을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AUD JPY잖아요. 그러니까 호주 달러랑 엔의 환율인데, 만약에 요게 차트상으로 올라갔다 하면 결론적으로 호주의 경제 상황이 좋고 일본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니까 호주 달러 강세, 일본 약세, 호주 달러를 매수하고 일본 엔을 매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는 내려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올라가다가 변곡을 타고 여기서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호주 달러가 약세, 일본엔이 강세, 호주 달러를 매도하고 일본엔을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호주보다 일본의 경제 상황이 더 좋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금리 결정이니까 이제 또 다른 지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지표. 그 만약에 이제 유로랑 이제 파운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유로가 만약에 딱 유로존에서 무역수지라는 경제지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중요도 뭐 요 정도 되고, 중요도가 이렇게 딱 상중하가 있으면 딱 중간 정도의 중요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전치가 29.2 그리고 예상치가 25.0,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예상치가 더 안 좋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유로존이 더 경제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전치가 29였어요. 예상치가 25.0이었는데 실제적으로 25.3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지금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치가 예상치보단 좋게 나왔지만 이전치보단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예상치는 너무 안 좋게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치가 더 좋게 나오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럽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딱 정해 설명해 드리면 유럽의 경제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보다 안 좋진 않았다. 결론적으로 이건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 요인.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예상을 너무 안 좋게 해서 실제치가 조금 더 좋게 나왔으면은 안 좋긴 하는 건 다 안다 이미. 근데 예상보다 안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만약에 파운드, Great Britain 파운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게 나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이건 중요도 뭐 최상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치가 49.5%였어요. 그리고 예상치가 50.0%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치보다 예상치 50.0%라는 거는 영국이 이전보다 경제가 더 좋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막 예측을 했겠죠. 근데 실제치를 까보니까 48.0%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전치가, 그러니까 예전에 49.5%여서 예상치가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치가 더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겁니다. 영국의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유럽이랑 딱 파운드를 딱 비교를 해봤을 때, 파운드는 유럽이랑 딱 비교해봤을 때 경제가 더 안 좋게 나온 거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은 경제가 안 좋게 나오긴 했지만 예상보다 안 좋진 않았으니까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데, 파운드는 영국의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가 호주랑 엔을 봤죠. 근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유로랑 파운드를 보는 겁니다. 유로랑 파운드를 봤을 때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자, 다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유로를 매수하고 파운드를 매도하게 되는 거고, 이게 내려가게 되면 유로를 매도하고 파운드를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지표만 봤을 때 얘기해요. 지표만 봤을 때 유럽은 좋게 나왔고 파운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까 돈의 흐름을 다시 볼게요. 돈의 흐름은 경제가 안 좋은 곳에서 경제가 좋은 곳으로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랑 파운드랑 딱 계량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유럽이 파운드보다 더 경제가 좋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유럽으로 파운드의 돈이 흘러가게 되죠. 그쵸?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시세가 올라간다.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정답이고 시세가 내려간다. 요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딱 요 두 개 지표를 봤을 때 유럽이랑 파운드 딱 지표를 봤을 때 파운드가 일단 유럽보다도 중요도가 최상위였을 뿐더러 나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안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더 충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 영국의 경제가 이렇게 안 좋구나. 그래서 딱 보죠. 그러니까 유로랑 파운드를 딱 봤을 때 유로의 수요는 그만큼 올라가고, 그쵸? 유로의 수요는 그만큼 올라가고 파운드의 수요는 그만큼 내려가니까 유로는 올라간다. 그래서 2월 GBP는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를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로랑 GBP 요거를 보게 되면 자, 요 구간 있죠. 지금 4시간 봉인데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는 유로랑 GBP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냐면 유로를 매도하고 파운드를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럽이랑 영국보다 경제 상황이 어디가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영국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돈이 영국에 있는 돈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유로의 수요가 줄고 파운드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유로는 하락하고 파운드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가 내려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변곡을 타고 다시 올라갔어. 여기서 변곡점을 타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될까요? 유럽의 경제 상황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자, 유로의 수요는 올라가고 파운드의 수요는 내려가니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너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는 유럽이랑 영국이랑 비교를 했었죠. 그럼 이번엔 영국이랑 호주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영국이랑 호주. 자, 만약에 영국이 실업률이 발표가 됐어요. 실업률. 근데 요거 이제 고용지표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용지표를 볼 건데, 실업률인데 만약에 이전치가 5% 정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예상치가 4.5% 정도. 그러니까 실업률이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경제가 더, 영국의 경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쵸? 근데 실제가 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예상치랑 이전치보다 훨씬 더 실업률이 적게 나왔으니까 고용률이 높게 나온 거죠. 실업률이 적어진 거니까. 그러면 영국의 경제 상황을 좋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더 좋게 나왔다. 그럼 이거는 파운드 폭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영국의 경제 상황이 엄청 좋아진 거니까. 실업률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만약에 호주를 봤습니다. 호주에 만약에 고용 변화율이 있습니다. 호주의 고용 변화율. 근데 예전에 이전치는 18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8만 명 정도가 이제 신규 그 고용 수가 된 거죠. 근데 예상치가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 명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더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실제치가 한 21만 명이 됐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고용 변화율이 이전치가 18만 명이고 예상치가 20만 명, 실제치가 21만 명이면 이것도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좋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더 좋게 나온 거죠. 그러면 보세요. 호주도 좋게 나왔고 영국도 좋게 나왔으면 이 차트는 어떻게 될까요? 차트는 횡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합세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호주도 좋고 영국도 좋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수 매도 요게 아니라 그냥 되게 조금 힘이 균형을 맞추는 보합세.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추세장이 되는 거죠.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자, 경제지표는 무엇이냐면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경제 상황을 팩트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고, 경제지표는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사실적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금리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호주도 금리 결정을 했는데 일본이 호주보다 금리가 더 낮게 나왔다. 그러면 일본의 경제 상황이 호주의 경제 상황보다 더 안 좋기 때문에 호주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일본 엔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호주 엔이라는 그런 통화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고,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돈의 가격이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건데, 가격은 수요 공급으로 결정되는 거고. 자, 그리고 영국과 유럽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지표를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유럽이 영국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게 나왔다. 그러면 영국 파운드를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유로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파운드 약세, 그리고 유럽 강세가 되기 때문에 EUR GBP, 요 유로 파운드라는 통화상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유로를 매수하고 파운드를 동시에 매도한다. 시세가 올라간다. 요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돈의 흐름은 경제가 안 좋은 곳에서 경제가 좋은 곳으로 흐른다. 그래서 요 지표 통화상의 이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금리를 어떻게 보는 것인가, 그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경제지표 보는 그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제지표 보는 사이트는 investing.com이라고 있습니다. .com 아마 요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나 FX 하시는 분들은 많이 참고해서 보실 텐데, 요 investing.com에는 시간대별로 다 나옵니다. 자,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외국 사이트인데 저는 이제 미국 사이트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이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이트에서 여기 KR 앞에 KR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집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있냐면 여기서 시장이 있고 아래에 실시간 차트 바로 옆에 경제 캘린더라고 있습니다. 이 경제 캘린더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표가. 근데 여기서 중요성이 있죠. 하나면은 별로 안 중요한 거고, 두 개면은 조금 중요한 거, 그리고 세 개 이상이면 엄청 중요한 거. 근데 뭐 어제 있던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수입액, 수출액, 뭐 이전치, 예측치, 발표치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지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있다 아까 그런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인플레이션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치가 0.1%, 예측치가 0.2%.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가 더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폭등을 하겠죠. 미국의 달러를 폭등하겠죠. 그러면 달러 지수를 간단하게 확인한 방법을 보여드리면, 자 보시면 달러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이거 지금 5분봉 차트인데 아까
그 지표 있죠. 요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지표가 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더욱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팩트로 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트가 상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달러의 그런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오늘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간략하게 확인을 하는지 그거를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금리가 무엇인지, 금리를 어떻게 결정을 하고 금리가 얼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거 강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돌려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